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이중건 교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메르스 사태의 문제도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긴 가뭄 끝에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온 다습으로 여름철 질병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YTV 뉴스는 2회에 걸쳐서 기획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순덕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 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네, 많이 고생했어요. 예. 메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네.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뭐 벌써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제 메르스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24일부로 진정 예. 국면이 보였고 수치상으로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진정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대청병원이나 을지병원, 건양대병원이 격리 해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아직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메르스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건강 관리의 가장 첫 번째의 원칙이 그런 감염 관리에 대한 그 차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관리는 이제 가장 몸에 손, 발 이런 손 씻기를 잘 하게 되면 그런 바이러스 감염들을 차단할 수가 있고 이제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재채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손으로 코를 막고 재채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뭐 휴지를 막는다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손보다는 이렇게 팔을 가리면서 재채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눈을 만지고 또 코를 만지고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원인은 손 씻기를 잘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기초 건강의 가장 큰 기본의 요인이 되는 것들은 금연, 절주, 이런 영양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네. 혈압이나 당뇨나 암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건강 생활을 해서 자체 면역력을 증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건강의 어떤 청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건강검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잘 가꾸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니까 잊지 말고 꼭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 좀 해석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빼놓지 않고 좀 챙기는 것이 네, 자기 네, 건강을 네.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제 금년 장마가 다소 예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엊그제부터 이제 우리 중부 지역도 장마권에 좀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장마철이 되면은 질병이 이제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음. 여름철 그 장마철에 중점적으로 좀 질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장마철에는 가장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습기가 많이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에서 대부분 습기 제거를 위하여 제습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네. 해놓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보조적인 그러한 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고 화창한 날에 실내 환기 이런 것들을 잘 시켜서 이런 그 실내에 어떤 쌓여 있는 먼지 제거랄지 네. 또는 청소 등을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좀 해서 곰팡이 같은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요인이 가장 그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장마철에 이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예방법으로는 이제 식중독이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음식물을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음식을 해놓고 이렇게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놓고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체내의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이런 것들이 감염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반드시 끓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장마철과 더불어서 여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냉방병도 무시를 못하고, 네. 그리고 결막염이나 이런 그런 눈병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와닿기 때문에 철저한 건강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그 생활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에 엄마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감염과 병원군들이 네. 이제 서식하기 쉬운 어떤 고온 다습의 조건을 네, 만들어주면 이제 안 되죠.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으로 네.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메르스가 발생을 했지만 사망률은 네. 대단히 높습니다. 네. 전국에서 한 27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대전에서 어제까지 그 사망자를 보면 12명 정도 되는데요. 네. 한 4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그 메르스 충격에서 지금 다소 벗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 대전 지역에서 주로 병원을 폐쇄했던 그런 병원이 그 한 세 곳 정도 있습니다. 네. 뭐 을지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건양대학교 병원, 그리고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안 됐던 그 대청병원이 있는데 이쪽엔 대단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메르스로부터 좀 해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나요? 네. 26일부로 아마 격리 해제가 된 걸로 네. 지금 그렇게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있고, 정말 그 의료진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님들 또는 그런 그 119 그 비상 그 구급대원들 구급대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서구발전협의회에서 기관장님들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지하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런 사투를 헤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전쟁이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앞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오지 않도록 자기의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잘 지켜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우리 전문부장이 책임이 갈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역할을 그렇죠. 좀 잘 예, 해줘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그런 그 질병과 어떤 그런 그 전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좀 네.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지금 현재 뭐 이제 100세 건강 시대다. 이제 갈수록 이제 그 평균 연령이 지금 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80세가 그렇죠. 힘이 넘은 네, 그런 네. 시대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네.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2013년도 네. WHO에서 발표한 그런 통계치를 보면은 한국의 기대 수명이 평균 지금 82세예요. 네. 82세인데 WHO의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9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장수 국가로 지금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100세 건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현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참고로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120세 지향을 재작년도부터 그런 120세 지향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토로 국민 건강 증진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뭐 예, 예. 기대 수명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보면은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개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입원하시면서 시간을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네. 볼 때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네, 보면은 네, 네. 어떻게 하면 백세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한 말씀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 수명이 82세 육박하고 100세 건강을 위한 노력들은 본인이 신체 활동을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일반 저기 주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정말 환자들이 누워 있는 모습들을 보면 살아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과 즐거움, 그런 보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현재 내 나이가 70, 80이 되더라도 그런 신체 활동을 많이 늘려가면서 어떤 좋은 벗들을 많이 만들고 배움의 연장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면은 더 좋겠는데 이러한 그 백세 건강을 향해서는 그 노년들의 이런 은퇴 생활의 대비를 위해서 평생 문화의 학습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시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벗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좋은 생각, 좋은 먹거리, 이런 심리적인 안정 네. 이런 것들로 대사의 기능은 활발해지고 건강 백세로 이어지는 길은 정말로 빠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백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운동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백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 교수님은 무슨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듣기로는 그 주로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70 이후가 되면 신체 이런 근육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데 유산소 운동으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걷기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걷기 운동 또는 그런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이 좋고 어르신들이 주로 높은 산 이런 데를 많이 가시는데 높은 산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많이 부족한 이런 상태인데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에 오르시더라도 낮은 산을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네. 기초 건강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그런 요법들이 많이 필요한데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제일 우리가 염려되는 질병이 뭐냐면 치매거든요. 예. 치매에 좋은 그런 등푸른 채선이랄 그 채소랄지 생선 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고 녹황색 채소랄지 그 견과류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정상 세포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 여기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60, 70까지 나쁜 생활 습관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버리게 되면 건강 100세, 120세는 더 연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뭐 불면 충분한 잠을 뭐 안 잔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쁜 생활 습관이니까 생활 습관만 개선을 하셔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다음에 잘 드시고 심리적인 안정과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높은 산을 오르면 그만큼 네. 건강이 내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굉장히 또 보약을 먹으면 거기에 너무 과신을 해서 그것으로 건강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것만이 꼭 건강을 약속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릴 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뭐 경찰 행정이라든지 소방 행정도 사실은 그
뭐 예방 행정 아니겠습니까? 보건 행정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 보는데 네. 발생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이 좀 필요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에서는 그런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1차 예방, 2차 예방, 네. 3차 예방 이렇게 단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차 예방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 네.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으로 국민들이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을 해주고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국민 건강이 증진되면서 건강 증진 쪽으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질병은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러한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하고 하는 건강검진은 또 2차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만 한다고 해도 안 좋은 것들은 본인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활 습관 문화만 갖추어도 어느 정도 건강 유지는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예방에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처방에 따른 약을 드시면서 보조요법으로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그 3차 예.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증 질환 이상자들은 정말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네. 정말 전문 의료인들한테 몸을 맡겨야만 그 저기 생사를 예. 가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1차, 2차까지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주로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예. 있다고 보죠. 우리나라의 그 건강검진 제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교적 네. 대단히 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뭐 세계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 제도의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그 개선 방안이 좀 있다면 좀 한 말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그 건강검진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정부가 국민들한테 많은 건강검진 제도를 마련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0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건강검진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다른 그런 저기 나라에 비해서 너무 건강검진에 지금 정부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것들은 그 많은 그런 그 의료 비용에 따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 대변 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분자멸 검사, 대변 검사로만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지금 하게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 정부에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암 검사 같은 경우에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흉부 CT로 지금은 뭐 128 CT 채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128 CT 채널로 흉부를 검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조기 폐암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지만 전 국민들에 대한 조기 폐암을 흉부 CT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아마 흉부 CT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는 마련할 거고 아마 10월부터는 그런 CT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네. 스스로 예, 자기가 예, 예. 건강을 먼저 일차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예. 지금 현재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현재 이런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떤 그 충분한 그런 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그럼요. 저희가
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 건강검진에 82년도부터 참여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 이게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정말 건강검진에 이렇게 참여하면서부터 19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실현이 되게 네.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대전시가 아마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아마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저희가 그 대전시 그 오개동을 돌면서 이암 이동 검진 버스로 그때 제일 전국 최초로 저희가 그걸 하게 됐는데, 이걸 계기로 전 국민 암 검진이 태동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82년도부터 제가 해왔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5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건강검진의 반석 위에 저희가 오른 그런 기분이지만, 앞으로 50년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또 새롭게 네. 도약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이런 시설과 장비와 인력은 가장 그 최첨단의 장비를 구비하였고, 인력도 뭐 종합병원 이상의 인력을 지금 갖춰져 있고, 중부권에서는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검진센터로서는 가장 대규모의 큰 검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뇌의 뭐 뇌혈관이랄지 동맥류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MRI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흉부 질환이랄지 이런 그 폐 쪽으로 볼 수 있는 최첨단 128CT 채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서 외과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 검진도 가능하고, 어쨌든 전문 인력이 의사 선생님들을 한 17명을 비롯해서 저희가 165명이 대전 시민들의 건강 직진을 건강 그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련제로 이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네. 건강보험에 제도로 있는데, 저도 금년에 그 건강 검진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올해는 네. 홀수년도가 예. 대상이 그러면 되시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서 건강 검진을 해도 되는 거군요. 당연히 오셔야죠. 가서 직접 네. 저도 건강 검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우리 이 복지 문제가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의료 복지도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소외계층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우리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오래 전부터 사회공헌 사업과가 있어요. 저희 본회에 예. 사회공헌 그 사회과가 생겨가지고 각 지부들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체제로 사회공헌 사업을 월별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어머니 봉사단을 지금 저희가 다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월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외받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거기까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교도소랄지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고, 또 6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국가 보훈 가족들도 검사를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쪽으로는 그렇게 사각지대에 또 다문화랄지 북한 이탈 가족들 이런 소외받고 있는 사각지대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메디체크 사화가 만들어졌어요. 네. 저희가 노랑붓꽃이라고 해서 저희 사화인데, 이런 것들도 대전 시내를 노랗게 물들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를 저희가 이렇게 실현시키고 정말로 그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유동천에다가 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만재 식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 되면은 또 허락게 노란 창포가 물들어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교류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예. 다양한 사업을 네. 통해서 또 지역 사회와 교류하면서 이렇게 환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네, 네, 네. 어, 해석이 되고요. 또 의료 공원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려면 뭐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매달릴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검진과 자가 진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전략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건강 전략. 이거는 지금 모든 그 시민들은 건강 전략을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행을 지금 못해서 그래요. 실행을. 그런데 이렇게 건강생활 실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100세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건강검진 수치를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당뇨. 이 수치만큼은 기억을 해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식생활을 개선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당뇨가 높으면 이제 자기가 1차 요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이요법의 1차 예방을 위한 자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로 금연, 절주, 운동, 좋은 음식, 좋은 생각 네.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정말로 어려움도 같이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어려운 사항들을 가족들하고도 못 나눠요. 친구하고 나누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그 참여 활동을 좀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배움의 길을 열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게 신체 활동을 넓히고 그 다음에 건강 100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 국가에서 해주는 홀수 짝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만 잘 받아도 건강 100세로 가는 것은 지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뭐 공적 기능이 강한 그런 사단법인인데요. 아마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건 사업의 상당한 부분을 네. 이렇게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그 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아프리카 수단도 다녀왔어요. 예, 그러셨군요. 아프리카 수단도 다녀왔는데 저희가 수단 같은 데는 거기는 뭐 나일강 유역 같은 데 보면 그 물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수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 교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의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이탈, 다문화 그 다음에 이제 헌혈 같은 것도 저희가 캠페인에서 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이렇게 연간 1월 달엔 뭐 하고 2월 달엔 뭐 하고 연간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반기 때는 다문화 가족에게 100만 원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주 예, 예. 대단히 아주 그 다문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건강검진협회는 그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죠, 환자들을 위해서. 네. 고객들 저희는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희 이렇게 문턱을 낮게 해서 누구나가 아무 때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이제 네.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군요. 예.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시 반부터 12시 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거의 한 달간 저희가 지금 업무가 거의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7월 달부터는
일요일에 2번 또 저희들이 또 봉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이렇게 예, 예. 기상근무 체제로 네, 운영하겠다. 예. 그동안 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에 고객들을 대한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네, 근무하셨다는 예. 말씀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에 대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고객들이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이렇게 정상인과 경계인과 그다음에 이제 유소견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인들은 이제 정상 범위에서 약간 수치가 1 또는 2 정도로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나 이제 상한선 이런 게 계신 분들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 더 좋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홍보하고 계몽을 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에 이제 자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중증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여기 종합병원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는데 이상이 있는 분들은 연락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그 제도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저희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시는 것을 대단히 그 꺼려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젊을 때부터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아주 뭐 중증에 걸려야 병원에 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예방 검진에 아마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장려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예, 그렇죠. 예. 좀 메르스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사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메르스는 사실 좀 늦장 대응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뭐 정부 당국에서 일부 인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방안이 좀 필요한지 또 전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의료 보건인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아쉬운 좀 이런 말씀을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21세기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뭐 국제화가 되고 있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매뉴얼 및 그런 네. 그런 그 실행 방침들을 이번에 정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대수롭지 않게 감기로 여기고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게 그런 슈퍼 바이러스의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부터 조금 더 감염병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정부가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에 사실은 네. 외국인으로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오가는 그 일련의 관광객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아마 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정부가 사실은 메르스 대응을 놓고 여러 가지 그 실책과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반성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초기에 좀 잡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는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잘된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렇게 작은 것도 간과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실행 방침이 나오고 좀 더 강화된 건강검진의 그런 문화나 건강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더 정부에서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학습적인 효과가 더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우리 국민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건강 이런 문제 또 감염의 문제 이런 예방의 문제까지도 아마 잘 챙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데 건강할 때는 그런 그 중요성을 못 느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과신하지 말고 건강검진 꼭 숙지해서 그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거 못 지키는 것도 자기 권리와 의무를 못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지켜주시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그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본인이 조금 더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면역력을 좀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겠지만 지금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맞아주셔야 자기의 건강을 마음껏 100세까지 누릴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술자리 건배사에서 9988이라는 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희망이 말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을 건강검진센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YTV 뉴스가 마련한 건강기획,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승덕 대전 충남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